33번. 이거는 내용만 보고 충분할 것 같은데요. 자, 볼게요. 사전적 정의는 사전에 나온 단어 설명은 우리의 변화하는 용례와 지식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정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쓰던 말과 요즘에 쓰던 말이 같이 생겨먹은 단어라도 뜻이 확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예시 1번이 에딕트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예시 2가 허즈밴드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예시 3이라는 애가 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제 예시 4로 잡것들, 거기서 배드나 쿨이나 위키드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언어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의 계속 변화하는 반영물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었는데요. 원래 문제였네요. 그래서 한 100년쯤 뒤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여러분들이 쓰는 증손자들의 말이 여러분들이 쓰던 말과 엄청 다르니까, 그죠? 엄청 당황하게 될 것이다. 뭐 요 정도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예시 1, 2, 3가 있었는데, 뭐 이 중에서 뭐 굳이 봐야 되는 거는 뭐가 있노? 예시 1, 2 정도 살펴보면 되겠다. 그래서 예시 1 보면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에딕트는 뭐였냐 하면은 빈 못 갚아서 채권자의 노예가 된 사람들, 이게 약물 의존, 현대의 의미는 약물 의존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표로 정리를 하시면 좋겠죠. 과거의 의미는 채권자의 노예. 그런데 현대의 의미는 약물 의존.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일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중독되는 것에 노예가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었다. 이 정도겠죠? 그 다음에 허즈밴드라는 것도 과거의 의미는 주택 소유자. 요즘은 결혼한 남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중간 과정이 있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과정을 거쳤길래 그런 의미가 생깁니까? 돈 많으니까 결혼했을 확률이 더 높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돈 많은 놈이 누구겠냐고. 남자겠어, 여자겠어. 뭔 여자가 돈이 왜 있어? 그러니까 재산을 소유한다. 주택 소유자를 원래 허즈밴드라고 하였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했을 확률이 높겠지라고. 그래서 중간 과정을 거쳐서 결혼한 남성이 되었다. 뭐 요 정도의 의미겠죠. 그래서 뭐 정리를 표로 조금 해주시면 좋은데요. 밑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1번 사례에서 2번 사례에서 3번 사례에서 과거의 의미가 있었고 현재의 의미가 있고 중간 과정이 있고, 그래서 2번 사례도 과거는 뭐였는데 중간 과정이 어때가지고 현대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 정도로 표를 그려보실 수 있지 않느냐. 자, 이제 채워 넣어보자. 1번 사례는 뭐였습니까? 에딕트라는 단어였죠. 자, 그래서 얘는 채권자의 노예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약물 중독자. 자, 그러면 중간에 빠진 게 뭡니까?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남의 돈 함부로 썼죠. 그죠? 남의 돈 함부로 썼다가 노예가 된 거잖아요. 그죠? 남의 돈이 뭡니까? 남의 돈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 좋아하다가 푹 빠져서 중독되니 노예가 된다. 그래서 이게 노예 상태는 옛날 상태, 그 다음에 현대 의미는 중독 상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뭐였습니까? 허즈밴드라는 애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택 소유자. 그 다음에 현재는 결혼한 남성. 그러면 돈 많으니 재산이 있으니 어떻게 됐다고? 결혼 확률이 높다. 자, 그러니 현재에서는 결혼한 남성이 됐다. 뭐 대충 이런 의미였고, 그러면 3번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채워 넣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숙제로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 의미는 뭐 전체 스토리는 요 정도만 살펴보시면 되고, 본문 한번 살펴볼게요. 딕셔너리 데피니션즈는 그래서 사전적 정의는 알리바이즈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keep up with 하기 위해서. keep up with가 뒤처지지 않다. Our changing usage and knowledges.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색칠이나 한 개 해줍시다. To keep up with our changing usage and knowledges. 이거 왜 색칠합니까? 빈칸 문제지만 다시 빈칸으로 낼 수도 있다 정도이고, 내겠다는 뜻은 아니고 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로마 시대에 에딕트라는 단어는 어떤 놈들이었습니까? Who were unable to pay, 돈을 못 갚아요. 뭐를? 빚을 못 갚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노예인 상태로 누구한테? 크레디터, 채권자죠. 돈 빌려준 놈들입니다. 에게 주어버린 놈들이 바로 에딕트들이었습니다. 이 단어는 나중에 결국 come to be associated with 누구랑 연관되었습니까? 드럭 디펜던시와 연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놈은 됩니다. 슬레이브가 됩니다. 누구한테? 원즈 에딕션에게. 그래서 자신의 중독된 물건에게 슬레이브가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관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여기도 색칠한 김에 해놓읍시다. A slave to one's addiction. 허즈밴드라는 낱말은 맨 처음에 이거이지. 허즈밴드라는 낱말은 원래는 refer to 언급하였습니다. 말하였습니다. 이 to가 뭐시기? 전치사. 그래서 여기에는 be가 아니고 being이 필요하죠. 홈오너인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이 being 빼도 상관없죠? 그죠? being a homeowner. 그래서 주택 소유자인 상태를 의미하였습니다. 그것은 have nothing to do with가 뜻이 뭐였습니까? 뭐뭐와 아무 관련이 없다. 그래서 멜이 된 상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내려서 볼게요. 그러나 자, 그래서 다시 have nothing to do with가 동사고 being married가 결혼한 상태와는 관련이 없었고, 그러나 owning 하는 것이 뭐를? 자신의 프로퍼티가 뭔데요? 재산을 가지는 것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뭔데? 상황이죠. 어떤 상황을 more likely 좀 더 그럴듯하도록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likely는 그럴듯한,
it is likely that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상황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You would find a mate. 요걸 가리키겠죠. 그래서 가목적어, 진목적어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you would find a mate. 당신이 짝을 찾을 확률을 더욱더 그럴듯하게 만들었습니다. be likely that이 뭐뭐 할 확률이 높다, 뭐뭐 할 것 같다, 하기 쉽다 였잖아요. 자, 그거를 보통 그때 it is likely that에서 it을 우리는 비인칭 주어로 보는 게 다수죠. 내처럼 가주어, 진주어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똑같으니까 이 it을 가목적어, 여기에 would 앞에 you would 앞에는 당연히 that이 숨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that이 가목적어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the word는 마침내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come to 동사 원형 뭐뭐 하게 되다. 뭘 의미하게 됐습니까? has been wed죠. wed가 wed 결혼하다. wed 이렇게 됐겠죠. has been wed in 남성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로서 1605년도 몇 월 며칠 날 가이 포키스라는 놈이 살았는데 이 놈이 뭘 할락했습니까? 블로우업, 폭탄 터져갖고 확 날려버리다. 이게 블로우업이죠. 그래서 브리티시 팔러멘트를 확 날려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당연히 체포당했고 BPP 1번, BPP 2번 푸투데스 사형당했습니다. 자, 이거는 브리티시 팔라멘트 영국 뭐 이야기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브리튼에서 잉글랜드에서는 이게 의회파와 왕당파가 한 몇백 년을 주 싸우죠. 피 터지게 싸우죠. 그래서 이 새끼가 의회를 날려버리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누구 파겠습니까? 누구 파겠어요? 왕당 파겠죠. 그래서 이 로얄이 뭔데요? 왕한테 충성하는 애들이 로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당연히 왕당파입니다. 그래서 얘가 번드 히즈 에피머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에피머시기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인형을 불태웠는데 which they nicknamed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이름 붙였습니다. 가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오씨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고 센츄리즈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로얄리스트가 팔라멘트를 날려먹으려고 하는 새끼를 왜 잡아 죽였고 왜 불태우지? 이상하지. 뭔가 문제가 좀 있네요. 그래서 하여튼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로얄리스트가 그의 인형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성조기 불태운 사건도 있었고 김일성이 사진 붙여놓고 뭐 찌르고 째고 뭐 인공기 불태우고 이런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거의 주술적인 의미인데요. 맞죠? 그래서 이 인형을 가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랬더니 수백 년이 지나서 이 워드가 그 원래의 부정적인 코노테이션, 함축 의미를 잃어버리고 뮤지컬 뭐라는 이름이 붙은 가이즈 앤드 돌스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뮤지컬이가 브로드웨이에서 달렸다. 달리기 뭘 달렵니까? 상연되었다. 자, 그래서 의미가 변천하게 되었습니다. 예시사로서 아메리칸 슬랭에서 배드는 뭐를 의미합니까? 실제로는 굿을 의미합니다. 쿨은 뭐를 의미합니까? 그레이트를 의미합니다. 배드가 뜻이 뭡니까? 나뿐이죠. 그런데 왜 그게 굿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래 안 씁니까? 졸라 좋아. 무슨 뜻이야? 그게 무슨 뜻이냐고. 좋겠나 나쁘겠나. 그러니까 배들리는 몹시 매우라는 의미인 거지 나쁘게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는. 근데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딱 졸라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뭐 공적인 표현이겠어? 아니면은 그 저 골목에서 을라들이 쓰는 표현이겠어?를 생각해 보면 되죠. 자, 그래서 bad는 굿을 의미합니다. 왜? 슬랭이니까 그딴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wicked라는 애는 사악한 새끼. 이런 말이 뭡니까? 실제로는 아주 훌륭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슬랭이니까 그런 거겠지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본문에는 나와 있고요. 만약에 당신이 could transport 자기 자신을 100 years into the future로 transport A into B 자기 자신을 100년 미래로 전송할 수 있다면 그럴 일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택도 없는 사실한테 if절 안에 could를 적어놨습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럴 수 있다면 당신은 아마 발견할 겁니다. 당신이 당황해 하는 것, 황당해 하는 것을 찾게 될 겁니다. 그레이트 그랜드 칠드런의 스피치에 어리둥절해질 거다. 칠드런은 아이들이고 그랜드 칠드런은 손자고 그레이트 그랜드 칠드런은 당연히 증손자고 그러면 한 칸 더 내려가서 고손자는 그레이트 그랜드 칠드런이라고 하면 되겠지. 원래 그래 부릅니다. 더 내려가면은 그냥 후손입니다. 왜? 랭귀지 자체가 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리플렉션이기 때문에 반영물이기 때문에 뭐의? 인간 인벤션의 반영물이기 때문에 언어 자체가 인간의 생각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생각이 달라졌는데 그러면 언어도 당연히 달라지겠지라는 말이죠. 자, 요 정도로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까지 뭐 봤던 것들 중에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시험에 내기가 딱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봐주셔야지 될 것 같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되게 어렵냐? 그렇지는 않죠. 다만 시간을 잡아먹겠죠. 시간 잡아먹는 문제로 나오게 되면 좀 곤란해지기 때문에 대비를 좀 해놓는 것이 맞다. 넘어가시고요. 자, 34번.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봅니다. 여러분들이 뭔 소린지 알아먹지 못할 만한 유일한 문제 요 놈이죠. 한식이 맞잖아요, 문제. The term 용어 anchoring 원래 앵커가 뜻이 뭔데요? 배에서 배가 떠내리가지 말라고 저 바다 저 밑바닥에 널짜 놓는 무거운 쇳덩어리 돌덩어리 그런 거를 닻이라고 부르죠. 그죠? 돛은 뭡니까? 돛이랑 닻을 헷갈리는 새끼인데 돛은 천조가리죠. 바람 맞는 천조가리가 돛이고 맞아요? 그래서 돛담배라 부르잖아요. 돛을 달아놨는 배라고 하니까 이걸 바닥에 바다 밑바닥에 널짜 놓는 돌덩어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죠? 자, 이 앵커는 닫힙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주차를 해놨는데 뭐 경사지에 주차해 놓으면 우회됩니까? 차가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놓죠. 그러니까 야도 배가 이제 항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멈춰 섰는데 떠내려가지 말라고 뭘 한다고? 바다 밑바닥에다가 돌덩어리 한 개 널짜놨다고 고정시키는 의미야. 주차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차 브레이크 내려놓기 앵커링이라는 용어는 was introduced 롤란드 바르테스라는 자에 의해서 도입되었는데요. 걔는 observed that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텍스트는 is often used 종종 사용됩니다. 뭐 옆에서 사용됩니다?
next to image, 이미지 옆에서 사용됩니다. 그의 포커스는 주로 포토그래프에 있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confine meaning,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사진만 떡 찍어 놓고 그림만 떡 찍어 놓으면 뭔 소린지 알아먹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이미지에 대한 설명, 부연 설명을 하려고 이미지 옆에다가 텍스트, 글자가 추가됩니다. 요렇게 생각을 한 거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왜 앵커링이라고 했습니까? 닻을 내렸다. 이미지만 보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들 수 있지 않느냐. 맞죠? 이미지만 보면 이 생각 저 생각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건데, 여러 가지로 하지 말고 요 딱 고정하라고. 그게 뭐라고? 앵커링이라고. 닻을 내라는 거라고. 주차 브레이크를 딱 채워놔. 더 이상 움직이지 마. 라는 뜻인 거죠. Of all possible literal implied interpretations, 문장의 맨 앞대가리에 나오는 of는 항상 뭐라고 해석한다고? 뭐뭐 중에서. 모든 가능한 해석들 중에서. 맞죠? 자, 한 개 중에서라는 말은 안 하잖아요. 여러 개 중에서 한 개라 하지. 그러니까 of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복수명사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An image could elicit, 이미지가 elicit 할 수 있는 모든 literal imply 해석들 여러 가지들 중에서. imply, elicit가 뜻이 뭐예요? 이끌어내다, 도출하다. 맞아요? 텍스트는 would point, 딱 집어줍니다. 맞아요? 누구를? 뷰어를 누구한테로? desired specific direction에게로. toward direction, 어떤 방향으로 텍스트는 보는 놈을 딱 고정시켜 줄 거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진 한 장을 찍어 놓고 누나가 동생을 좁히는 모습 이렇게 해놓으면 끝난 거잖아. 더 이상 다른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 자, 광고에서 바르테스가 주장하기를 심볼릭 메시지, 상징적 메시지는 does not guide, 인도합니다. 여기서 not 세모 한 개 딱 때려주고 but을 해석을 또 한 개 딱 때려주면 아이덴티피케이션을 가이드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프리테이션을 가이드합니다. 상징적인 거니까 그건 아이덴티피케이션이니까 정해진 거고 더 이상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인터프리테이션은 보는 놈이 지멋대로 아무 때나 막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뷰어는 그걸 쳐다보고 있는 놈은 is not asked, 요청받지 않습니다. 뭐 하도록? recognize what they see, 지가 뭐를? 뭐시기? 지 눈에 비는 게 뭔지 알아먹으라 라고 요청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를? not을 세모 한 개 딱 쳐주고 그 다음에 but 또 한 개 세모를 딱 쳐주면, 그래서 시청자는, 보는 사람은 저게 뭔지 알아먹으라고 요구받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C죠. Why they see it, 왜 저걸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저게 내한테 뭔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요구받습니다. 민석 이해되나?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광고에서 그렇다라는 말이죠. 광고에는 한 가지 상품을 딱 명확하게 이건 이겁니다 라고 보여주는 광고도 있지만, 심볼릭 메시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대충 니한테 좋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 라는 소리죠. 이거는 의미가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는 놈마다 다 다른 겁니까? 당연히 보는 놈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좀 내려서 볼게요.
By combining image with text, combine A with B, A랑 B를 결합시켜 놓게 되면 advertising은 뭐를 만들어냅니까? 상징적 의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accurate 하기도 하고 specific 하기도 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한편으로는 그 다음에 richer on the other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 풍부한 그런 메시지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여기까지 끝났고 문장이 끝났고 따라서 요 뒷자리는 누구 자리입니까? that부터 on the other까지가 meaning을 수식합니다. S는 V다. O를이 문장이 끝나버린 상태죠. thus는 품사가 접속 부사라 합니다. 그래서 이 새끼는 접속사가 아니고 그냥 부사입니다. 야는 절대로 접속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produce랑 동사를 이어주는 역할을 못한다라는 거죠. thus는 접속사가 아닙니다. 그냥 품사가 그냥 부사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는 누구 자리입니까? 누가 봐도 분사 구문 자리입니다. adding depth 깊이를 더해주고 eliminating 없애줍니다. rational emotional interpretation의 브레드 뜨는 무슨 뜻인데요? 브레드 뜨는 폭이죠. 넓이죠. 그래서 폭은 어떻게 합니까? 줄여줍니다. 없애줍니다. 그래서 앵커링이라는 말은 뭐예요? 원래 주차 브레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해석을 넓히지 마세요. 앵커링이 하는 게 뭐라고? 앵커링의 원래 뜻이 뭐라고? 앵커가 닻이야. 배 떠내려가지 말라고 내려놓는 닷.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사진 옆에다가 글을 딱 적어주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를 따르게 해석하지 말고 무조건 요렇게만 해석을 하세요. 라고 범위를 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색칠한 게 해둡시다.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adding이부터 interpretationi까지를 해석을 쭉 색칠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다음 the headline 또는 tagline of an ad 어떤 광고의 헤드라인이나 그 다음에 태그라인은 디렉트 합니다. 디렉트 세모 한 개 딱 쳐볼까요? 자, through가 뜻이 뭡니까? 통과해서라는 뜻이죠. 그러면 독자가 통과하게 만든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죠. The intended meaning of the image. 그래서 독자를 안내한다. 뭘 통해서? 이미지의 의도된 의미를 통해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독자가 어떤 이미지 만든 놈이 원래 의도한 의미를 쭉 통과, 섭렵하게 만든다. 그래서 더 리더는 이상한 해석을 안 하겠지, 당연히. avoid some 몇몇은 몇 개의 해석은 피하고 몇 개의 해석은 받아들인다. 그래서 주고 싶은 의도만 전달할 수 있다. 그것은 뭐 합니까? 리모트 컨트롤 한다. 원격 조종합니다. 자, 누구를? 리워드를 어느 쪽으로? A meaning chosen in advance. in advance가 미리라는 뜻이죠. 미리 선택된, 어느 놈이 선택한 거야? 이미지 만든 놈이 선택한 거지.
광고 만든 놈이 미리 정해놓은 어떤 의미 쪽으로 독자를 원격 조종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앵커링이라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 줄도 한 개 색칠해 놓읍시다. 그것은 리모트 컨트롤 합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의미 쪽으로. 둘 중에 어느 거를 시험에 내도 상관이 없는 애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오늘 다 하기는 이미 글러먹은 것 같고 안 되면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뭐. 뭐가 급하노? 안 되면 보강하면 되고 안 되면 영상 찍어서 야들아 미안하다 빨리 봐라 하면 되지 뭐. 35번. 야, 이거는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어느 놈이 좀 설명을 해줘야지 되는데 내가 알 리가 없잖아. 뉴턴이라는 놈은 뉴턴이라는 놈은 뭐 중력의 1, 2, 3 법칙 과학 하여튼 물리 법칙 1, 2, 3을 만들어낸 놈이죠. 근데 아인슈타인이가 쓱 쳐다보더만 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네 라고 하면서 아인슈타인은 영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먹더라. 근데 요즘 와서 보니까 아인슈타인 말이 맞았네. 뭐 대충 그런 줄거리인데 그러면 아인슈타인이가 뭐라고 짓거렸느냐라고 하니까 질량이 큰 애는 시간, 공간을 휘어지게 만든다. 시간과 공간을 휘어지게 만든다고? 시간이 어떻게 휘어져? 내 대가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학자들이 그렇다라고 하니 그냥 그런갑다 하면 되지. 뉴턴의 이론은 그런 예측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시공간의 휘어짐은 시공간이 휘어지니까 멀리 있는 별빛이 그래서 빛도 물질이다 이거지. 시간도 공간도 싸그리 다 물질이다 이거지. 그래서 덩치 큰 새끼가 중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질량이 커지면은 지 옆에 있는 애들한테 뭐 만유인력의 법칙은 왜 큰 놈이고 작은 놈이고 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느냐 그게 아니고 시간과 공간이 휘어지니까 휘어지는 선을 따라서 돈이 속력이 달라지는 거지. 뭐 대충 그딴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요. 멀리 있는 별의 빛이 거대한 질량 옆을 지날 때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거를 무슨 중력 렌즈 효과라고 부른다. 이거는 시공간의 왜곡에 대한 설명이죠. 이거를. 맞죠? 시공간 왜곡에 대한 설명인데 뭐 저 밑에 있는 뭐 우리가 제외한 문장은 뭐 그런 설명은 아니죠. 자, 우리는 낮에는 태양이 떠 있을 때 별들 빛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 렌즈 효과를 인식을 못 하는데 일식이 생기니까 멀리서 오는 빛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찰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정상적인 위치에서부터 멀리 이동한 것처럼 보였다. 이동폭은 뉴턴의 이론보다 훨씬 컸는데 아인슈타인 이론에 의하자면 정확히 지자리에 있더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만만세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설명 불가. 구조 분석은 어렵지 않으니까 혼자서 해석해 보도록. 알죠? 넘어가도 되죠? 구조 분석이 어려운 친구들은 나를 따로 좀 면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36번.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지 뭐. 아인슈타인 중력이 뭐 시간이 왜 공간 내가 우회한단 말이고. 무시. 36번. 우리는 본래 세상을 위계가 뭔데요? 옆에 보니까 하이얼 아키라고 되어 나옵니다. 하이얼 아키. 위계 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순서도 맞는데요. 서열이라고 합시다. 이 서열 제일 잘 따지는 애들이 누굽니까? 우리 북쪽에 있습니다.
당서열대로 움직입니다. 까불면 죽습니다. 우리는 본래 세상을 위계로 조직화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은 북한 애들은 아이고 본능에 충실한 애들이네.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의 신념을 유지하며 기분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합니다. 위계로 조직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하고 유지하고 기분 좋아지려고 한답니다. 그냥 그런갑다. 뭐 열심히 색칠합니까? 그런 거 색칠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별로 안 중요한 말에 자꾸 색칠을 하면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할 게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위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나 누군가가 세상에서의 우리의 위치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침해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리, 그 다음에 나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 나의 이해를 침해하면, 누군가가 침해하면 우연다고 우리는 생각지 않고 반응합니다. 가 왜 나옵니까? 서열대로 움직이나 서열대로 안 움직이나, 이게 중요한 거죠. 세상은 원래 위계대로 움직이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면 서열이 잡히죠. 그러면 당 서열 1위가 당 서열 196위 앞에를 세치기 하면 196위가 뭐라 할 수 있나? 못 뭐라 하지. 그지? 그게 위계사회야. 그런데 우리는 위계사회에서 사냐고? 아니죠. 누가 내 앞에 새치기를 해요? 어이, 뒤로 꺼지라. 바로 주먹 날라갑니다. 뭐라고? 누군가 고속도로에서 여러분들한테 새치기를 해서 끼어들기를 합니다. 그러면 좌가 내보다 서열 높은 놈인지 낮은 놈인지 우리는 따지고 뭐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지랄 발광을 합니까? 바로 이제 도로에서의 분노가 이제 폭발하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로드 레이지라고 하죠. 로드 레이지가 터져 나옵니다. 이제 갑자기 미친놈이 되어 갑니다. 자, 봐봐요. 우리가 이거 위계를 지키는 겁니까? 안 지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반응한다가 뭔 소리입니까? 위계가 어딨어? 바로 주먹 날아가는 거지 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진짜로 무의식적인 마음이 되는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은 내재한 위계의식에 대한 위협에 반응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내재한 위계의식은 뭡니까? 내가 먼저 왔으니까 이거는 내 자리. 도로 위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한 거고 같은 규칙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데, 그건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니까 더 높은 지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뭔 소리야?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시고, 밑에도 계속 살펴보시면, 또는 여러분이 자녀에게 실망하게 되어서 말다툼을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더 높은 놈이야 라고 말한 거야. 아빠가 시키는데 말 들어라 이 새끼야 라고 말하는 거죠. 아, 짜릿짜릿하네요. 요즘 아들이 과연 들을까? 이런 순간에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것을 멈추었고, 그 다음에 위계를 확인하려는 생물학적 성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정도로 이해를 하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이성적인 것 같지만 원래 위계대로 움직이는 놈들입니다. 를 지금 하고 싶은 말인 것 같네요. 자, 봐봐. 좀 전에 설명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자, 보자. 본문 우리는, 우리 인간 종족은 와이어 되어 있습니다. 와이어가 원래 뜻이 뭔데요? 철사줄이죠. 철사줄로 요즘 뭐 합니까? 요즘 철사줄로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걸 철사줄이라고 하지 말고 구리선이라고 해봐요.
구리선은 뭘 합니까? 전선으로 쓰이죠. 전기 코드를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전기 코드 전자제품 이래 꽂아 놓는 게 와이어죠. 맞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입력되어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셔도 되고, 와이어가 전기 코드를 의미하는 거였는데 전기 코드가 없이 쓰는 거를 뭐라 합니까? 이 선, 이런 선이 뭡니까? 이거 전기 코드 선이잖아요. 이거 없이 당기는 거를 무선 충전기, 무선 청소기, 무선 드르륵 뭐 내지는 이런 건 뭡니까? 와이어레스죠. 그죠? 그러면 와이어는 유선으로 뭘 하겠습니까? 유선으로 뭔가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뭐에 연결하겠습니까? 인터넷에 연결하죠. 보통. 그래서 요 와이어를 첫 번째 뜻은 철사줄로 연결하다. 그 다음 두 번째 철사줄로 묶다. 세 번째 무선통신, 인터넷 선 연결하다. 여러 가지의 의미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래 와이어 되어 있습니다는 인터넷 접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다는 정해져 있습니다, 묶여져 있습니다. 뭐 하도록? Organize the world into a hierarchy. Organize 세모 into 세모 하면은 세상을 정리정돈해서 하이얼아키 안에 집어넣다 이렇게로 이해하라 했죠. 그래서 세상을 위계서열로 정돈하도록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위계질서 속에 정리정돈해서 쑤셔넣도록 우리는 이런 작업을 합니다. 뭐 하려고? 1번 하려고, 2번 하려고, 3번 하려고. 그러나 어떤 놈이 인프린지 침해합니다. 인프린지 온까지만 합시다. 뭐에 충격을 가하다. 누구한테 뭘 푹 찌르다. 우리의 자리, 우리의 지위, 세상 속의 내 자리에 침해를 가합니다. 그리고 또 나의 이해, 내 자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아니고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침해를 가할 때 우리는 생각 없이 반응하게 됩니다. 지체할 바가 없습니다.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놈이 컷오프 새치기 합니다. 당신을 컷오프 합니다. 하이웨이에서. 그래서 로드 레이지가 킥인, 원래 킥인은 시동 걸다, 스타트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킥인에서 킥은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인을 해석합니다. 로드 레이지가 들어올 때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죠. 그때가 바로 뭐입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Who are you? 넌 뭐하는 놈이냐? 넌 뭐하는 놈이야? 뭐 하다니? 감히 나를 새치기 하다니? 넌 누구야? 라고 말하는 의식적 마인드인 겁니다. 그러면 누가 너를 새치기 하는 게 이게 뭔 소리입니까? 니 내보다 높은 놈이냐? 라고 묻는 거죠. 나는 서열 따지는 놈이다, 안 따지는 놈이다. 나는 원래 서열 안 따지는 놈처럼 행동을 하였으나 요때는 은근히 서열 즐기는 놈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다. 요렇게로 이해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자, 다시 평소에 사람들은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하이얼아키 세상을
하이얼아키로 정리정돈하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의 신념을 뭐 하는 거고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기분 좋아지려고 하는 게 서열 정리다. 그런데 어떤 놈이 우리의 입장, 우리의 지위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에 대해서 침해를 가한다. 어떤 놈이 내 자리를 쳐들어 온다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에 반응한다. 그러면 뭐가 티 나오겠노? 본능이 티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본능적으로 어떤 놈이 내 자리를 고속도로에서 새치기 해서 끼어들기 해서 그래서 갑자기 열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성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뒤에부터는 무의식적 마음이 튀어나오는 거. 이제 이성을 잃었으니까 뭐가 튀어나와야지 됩니까? 본능이 튀어나와야지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넌 뭐하는 놈이냐? 감히 내 앞을 끼어들다니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자, 당신은 reacting to a threat, 어떤 위협에 to your inherent sense of hierarchy. 자, 당신의 뭐에 맞춰서 자, 위계 서열에 대한 현재의 센스에 맞게. 그죠? 자, 여기에 맞는 여기에 대한 위협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inherent sense of 위계. 그래서 당신의 inherent는 뜻이 뭐예요? inherent는 머릿속에 갖고 있는 내재적인 타고난 뭐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내재된 위계감에 대한 위협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의 내재한 위계의식에 대한 위협에 반응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위계의식은 뭡니까? 도로에서는 서열 높은 놈이 어디 있고 낮은 놈이 어디 있나? 현재의 위계 서열에 대한 당신의 의식은 뭡니까? 다음 문장이네요. 도로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한 존재다. 더 높은 놈, 더 낮은 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정상이다. 선착순위 원칙이다. 왜 근데 내 앞에를 새치기 하느냐? 이게 마음속 생각입니다. 얘네들 두 개는 같은 애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플레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룰에 따라서. 너랑 나랑은 어떤 존재? 이퀄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새치기는 뭐 합니까? 그 룰을 violate, 위반하는 것이고 그리고 implies higher state, 새치기 하는 놈의 지위가 더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지금 여기에서는 세상 속에 나의 자리를 탐낸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한 나의 이해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죠. 위에서 네 번째 줄 our place는 내가 먼저 왔는데요. 도로에서. 그 다음에 도로에서는 그랜저고 소나타고 아니면 벤츠고 나발이고 먼저 온 놈이 먼저 온 거 아닙니까? 비싼 차는 먼저 가는 겁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큰 차 먼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뭐라고? 우리의 이해는 how it works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뭐였습니까? We are all equals였단 말이죠. 그런데 감히 네가 나를 새치게 한 겁니다. 그리 넌 뭐하는 놈이냐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됐습니다. 자, 좀 더 내리셔서 자, A번으로 넘어가시면 여기는 이제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고 생각합니까?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도로에서는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나왔는데 or consider when you get frustrated. 당신이 실망했을 때를 생각해보라.
누구와? 아이와의 대화에서. 그래서 이런 말로 말싸움을 끝냈던 때를 생각해 보라. 뭘로? Because I said so. 아빠가 하라고 시켰으면 말 들어라 이 새끼야 라고 말싸움을 끝냈던 때를 생각해 보라. 또는 사무실에서 내가 보스니까 내 말 들어라 이 새끼야 라고 명령했던 경우를 생각해 보라. 그러면 이 A번에서 말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우리는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더 높은 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더 높은 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순간에 당신은 정상적인 사고를 멈춘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regress to your re니까 그냥 다시라는 뜻이네요.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biological tendency 경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regress니까 그러니까 되돌아갔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생물학적 텐던시로 되돌아갔는데 생물학적 텐던시는 타고난 거죠. 우리는 위계가 있다 없다? 위계가 있다죠. 자, 두 가지로 나눠 볼게요. 도로 운전을 할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위계에 대한 생각은 위계? 우리는 평등. 도로 운전을 할 때는 우리는 싸그리 다 평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놈이 뭐 합니까? 언놈이 뭐 했습니까? 새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게 정상입니다. 자, 학교, 회사, 가족. 그러니까 이건 일상입니다. 도로가 아닌 상황이죠. 우리가 왜 평등합니까? 내가 더 높아져. 그죠? 말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으니까 열받죠. 그러니까 분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웃기는 새끼들입니다. 우리는 위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도로에서는 우리는 모두 평등한 존재 이지랄병합니다. 그 다음에 차에서 내리면 내가 더 높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놈이 내 말 안 듣고 내랑 말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 열받습니다. 내가 더 높아 이 새끼야. 내 말 들어 임마. 이딴 소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합니다. 그런데 언놈이 내 앞을 새치게 합니다. 또 열받습니다. 그죠? 평소에 생각을 뭐 희한하게 하고 있는 놈들입니다. 자,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37번인데 37번은 쉬운데 문제는 37번만 있다는 게 아닌 거죠. 37, 8, 9, 40 장문은 들어가겠습니까? 41, 2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 날 하지 뭐. 아니, 영상을 미리 만들어 놓을까요? 내가 미리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잘 안 보더라고. 그죠? 봐서 오세요라고 하니까는 영 효과가 없더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지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